안녕하세요. 편의점 24시 피터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주의 잘못으로 편의점 본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점주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점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분쟁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 점주는 불가피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편의점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점포를 5년차 운영 중이며 재계약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7일에 또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90일 이전인 2023년 12월 22일에 계약 종료 통보 내용을 본사에 발송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인 12월 15일에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갔지만 현재 대표자가 2명이라 내용 증명을 각각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제출력 후 다시 보내느라 늦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왜 필요할까요? 편의점에서 점주가 본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폐업 통보나 재계약 협상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냥 구두로 잘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보내고 그래?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두상으로 계약 담당자와 재계약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나 팀장이 바뀌게 되면 본인은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다며 발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용 증명을 통해 문서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폐업을 제때 하지 못해 폐업일이 늦어지거나 재계약 협상을 다시 하면서 처음과 다르게 좋지 못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폐업이나 양수도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시려는 점주님들도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본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협상이 잘 되면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조건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경우 조금 더 좋은 조건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다면 본사에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재계약 조건을 좋게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재계약을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이다. 강제 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 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에게 있어서 내용 증명은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을 준비한 후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알려줍니다.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 한 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한 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은 3년간 우체국에 보관되며 필요시 우체국의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의 형식은 있나요?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내용 문서 안에 발송인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지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증명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간부 인사, 계약 사실, 기간이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계약 종료일 도래, 계약 종료, 통보, 계약 종료에 따른 본사의 요구사항 및 이행조건 통보 요구, 역시 기한일을 산정해야 되고요. 미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고지, 그리고 마무리 인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본부 임차 타입이고 폐업이 아닌 양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종료
종료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만약 점주 임차 타입인데 본사와 재계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여러 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90일 이전에 계약 종료 통보의 내용을 보내면 본사가 재계약 조건을 가지고 점주와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가 잘 되어 재계약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10일 이전에 폐업 통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내용에 강하게 폐점 시 본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본사가 점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점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본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미송금액 기간이 길어져 미송금액이 많이 쌓여있을 때, 편의점은 현금 매출분을 매일 본사에 송금한 후 한 달 정산을 통하여 점주는 정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송금액을 계속 미납하여 미송일이 한 달 또는 미송금액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본사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24시 영업인 점포가 새벽에 본사 몰래 점포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본사와 상의 없이 점주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입하여 판매 후 이득을 취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본사는 점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들의 대부분은 주의와 시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상호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재계약이든 폐업이든 원만하게 해결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점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대기업인 본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도 내용 증명의 발송은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은 제가 작성했지만 근무하느라 바빠서 발송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GS25 대표가 2명으로 바뀌어서 내용 증명도 각각 발송하느라 총 6장의 내용 증명과 2배의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수수료는 2개 합쳐서 9,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에게 발송한다면 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 폐업이나 양수도를 할 생각이 확실히 정해지셨다면 내용 증명을 90일 훨씬 이전에 미리미리 발송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폐업이나 양수도일 이전에 본사와 점주 모두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내용 증명을 본사에 발송한 지 이미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내용 증명 도착 후 재계약 여부와 조건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저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조건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서에 사인을 한 상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내용 증명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였습니다.